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BS 수능 특강 고전시가 11강 습수요와 산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배울 습수요와 산민은 둘 다 갈래가 한 시입니다. 말 그대로 한자로 쓰여진 시거든요. 일단 습수요가 무엇이고 산민이 무엇인지 제목부터 짚어볼게요. 가시의 제목 습수요의 습수는 이삭줍기라는 뜻이거든요. 요는 노래 요자기 때문에 습수요는 말 그대로 이삭줍기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이 있거든요. 그 어린애들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습수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인 산민, 말 그대로 산에서 사는 백성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산에서 사는 백성 두 사람이 나오죠. 부인과 바깥 어른. 그 중에 이 시의 화자가 부인과 같이 대화를 하죠. 그 대화를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한 것이 바로 산민입니다. 말 그대로 한 시, 한자로 쓴 시이기 때문에 원래 원문은 이렇게 한자만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자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식구나 어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재에서는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라고 돼 있지만 다른 교재에서는 하루 종일 동서로 다녀도 이렇게 돼 있기도 하거든요. 틀린 것이 아니라 한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 기억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습수요 먼저 볼게요. 습수요는 이달이라는 조선 중기의 사람이 쓴 시입니다. 첫 번째 행부터 볼게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 말이, 자, 어린애들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요. 곡식 알갱이를 줍는다는 뜻이죠. 벼를 베면 벼를 베는 과정에서 곡식 알갱이들이 바닥에 떨어지겠죠. 그런 알갱이들을 줍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삭을 줍는 어린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2행, 3행, 4행에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행, 3행, 4행을 이렇게 큰 따옴표를 쳐도 이상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는 전체적으로 어린애들의 말을 인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 표현상의 특징으로 출제된 문제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주어야 이 얘기는 주어봤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낫겠죠. 온종일 이삭을 주어봐도 소쿠리가 차지 않는다. 그 말은 밭에 떨어진 이삭이 별로 없다라는 뜻이죠. 왜 없는지는 그 다음 행에 나오니까 다음 행 읽고 다시 봅시다. 올해는 벼베느니 솜씨 하도 좋아 한 톨도 남김없이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럼 이삭이 왜 이렇게 없는지 짚어봅시다. 벼베는 사람들의 솜씨가 하도 좋아서 알갱이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얼마나 깨끗하게 뱄는지 이삭이 없어요. 라고 1차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벼베는 일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아이들이 이삭도 못 주워갈 정도로 벼를 그렇게 다 깨끗이 베어가나?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벼베는 이는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벼베는 이가 이렇게 깨끗하게 벼를 베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지막 행에 드러나죠. 한 톨도 남김없이 싹싹 긁어서 베야 관창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창은 관가의 창고라고 나와 있죠.
관가의 창고라고 나와 있지만 바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벼를 베는 이 농부는 곡식 알갱이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야만이 관창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 말은 바로 탐관오리가 백성을 착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어린아이들이 이삭을 주울 수도 없는 이유는 벼 베는 이가 알갱이도 남기지 않고 수확했기 때문이고, 벼 베는 사람이 그렇게 수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탐관오리 때문이다 라는 흐름이에요. 벼 베는 이는 부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런 탐관오리들로부터 착취당하는 고통받는 백성이라는 점, 그리고 이 시에서 부정적인 대상은 탐관오리, 과도하게 세금을 착취하는 벼슬아치, 바로 이 관창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전체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바닥에 깔린 시예요. 탐관오리에 관한 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에 관해서 다루는 시는 항상 사자성어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내용과 관련된 사자성어, 가렴주구, 황구첨정, 그리고 백골징포, 다음 작품에 나오겠지만 가정, 맹어호와 같은 한자성어도 같이 알고 있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의미로 소쿠리, 이 소쿠리는 어린애들이 갖고 다니는 소쿠리죠. 아무리 이삭을 주어도 차지 않는 이 소쿠리는 아이들이 결핍을 느끼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고요. 이 아이들의 의도에서 생각할 때는 벼 베는 이의 솜씨가 하도 좋다라는 표현은 반어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습수요 공부하셨고요. 탐관오리가 백성을 착취하는 세태를 겉으로 보기엔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 바닥에는 비판적인 인식이 깔려있는 시입니다. 습수요, 이삭줍기 노래 공부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작품 산민 보도록 합시다. 산민 역시 이렇게 한자로 제시되어 있거든요. 자, 한 줄에 5글자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언고시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자, 여기까지에서는 화자가 말에서 내려와서 누군가를 불렀더니 부인이 나오고 그 부인이 화자에게 밥을 대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일단 말을 타고 다닌다는 것은 양반이라는 의미죠. 화자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부인은 초가집에 살고 있고요. 나그네에게 밥상을 내오는데 여기서 나그네는 화자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나그네는 화자라는 것, 산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낯선 손님에게 밥을 대접하는 모습, 순박하고 따뜻한 인정이 살아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인 대화체가 드러납니다. 화자가 질문을 하고 부인이 답변을 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옅은 색,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화자의 질문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색깔을 칠하지 않은 부분이 부인의 대답에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시다.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화자가 물었어요. 바깥어른은 부인의 남편을 뜻합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자, 물었더니 자, 대답할게요.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남편은 산밭을 가려고 갔는데
산에 있는 그 가파르고 황량한 그런 맨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산이니까 나무 뿌리도 있을 거고 바위도 곳곳에 박혀 있겠죠. 그래서 너무나 갈기 어려워서 해가 저물도록 오지 못해요. 하루 종일 경작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척박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 대답할게요.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자, 이웃이 없어요. 너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개와 닭만 있을 뿐이네요. 그래서 개와 닭은 이 부인, 산민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소재가 됩니다. 자, 지금 산에서 사는 백성들은 너무나 척박한 삶을 살고 있고요.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척박하고 외로워요.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 호랑이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나무를 충분히 캐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정말 많았다고 하지요. 오죽하면 호환마마라는 말이 있겠어요.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이렇게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까봐 마음 놓고 나물도 충분히 캐지 못합니다. 자, 지금 산에서의 삶이 어떤가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고 게다가 외롭고 심지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방금 여기까지가 부인의 대답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었다면 화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럼 여기서 왜 사니? 라고 물어보겠죠. 자, 물어볼게요. 가련할 손, 이곳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게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똑같이 묻고 있죠. 일단 묻기 전에 가련할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을 물을 때 자주 언급되는 옳은 선지니까 기억하세요. 너 불쌍하구나, 이런 의미죠. 너 그럼 왜 이런 힘든 산골짜기에서 사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 그럼 대답할게요. 좋기야 하겠지요. 저 너머 평지. 평지는 이 산에서 살기 전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 평지가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산에 사냐? 가려 해도 고을 관리 겁이 난다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부인이 이 척박하고 외롭고 위험한 산에 사는 이유는 바로 이 고을 관리 때문입니다. 고을 관리가 누군지 감이 오시죠? 바로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입니다. 이 산민 부부가 왜 산에 올라가서 사는 삶을 택했는지 이런 의미 관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거든요. 일단 이 부인은 평지가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다만 평지에 고을 관리가 살기 때문에 평지를 떠난 것뿐이죠. 그래서 평지를 떠나서 산으로 도피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을 관리만 없다면 이 백성들이 평지를 떠나서 산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에는 호랑이가 있고 그리고 이 산은 척박하고 외롭고 목숨에 위협을 주는 호랑이가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는 것이 낫지 고을 관리가 있는 평지에서 살고 싶진 않다. 즉 호랑이보다 고을 관리가 더 무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정확히 들어맞는 한자 성어가 있죠. 바로 가정맹어호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한자 성어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산민 같이 봤어요. 산민은 화자와 부인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대화를 통해서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얼마나 가혹하게 착취하며 사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현실인식, 비판적인 현실인식이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기본적으로 1번 풀어볼게요. 1번은 습수요에 관한 문제고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상승되는 화자의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습수요는 화자의 감정이 한 군데도 드러나지 않아요. 어린애들의 말을 2, 3, 4행에 걸쳐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바탕에는 비판적인 정서가 깔려 있다는 점,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틀렸고요. 2번, 계절적 이미지를 부각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걸 봐서 늦가을이구나 라고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계절적인 이미지를 특별히 부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걸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도 않죠. 3번, 상승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여기서 상승적인 이미지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죠. 4번, 인물의 말을 인용하여 특정 인물의 삶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여기서 어린애들의 말을 여기서 인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특정 인물, 농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경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장소의 이동도 보이지 않고 화자의 심경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옆에 있는 3번을 풀어보려고 해요. 응용 문제거든요. 윗글의 기억에서 미음 중에 지시하는 대상 간의 관계가 보기의 A와 B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A는 제비고요. B는 황새예요. 여러분은 보기를 읽고 A와 B의 관계를 파악한 후에 이것을 여기 습수요에 적용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정지 버튼 누르시고 답 찾아보세요. 같이 봅시다. 이번 영상에서 배우는 습수요와 산민이 탐관오리가 백성을 착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난 한 시죠. 이런 시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제비가 날아와서 화자에게 치지배배 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의 내용이 집 없는 서러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가 질문을 합니다. 느릅나무, 회나무 묵어서 구멍이 많은데 너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는 왜 오래된 나무의 구멍에 털을 잡고 살 수 있죠? 아늑한 공간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살지. 너 왜 집 없다고 울고 그러니? 그랬더니 제비가 대답을 합니다.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오. 느릅나무, 회나무에 구멍이 많아요. 그런데 황새가 와서 쪼고요. 뱀이 와서 뒤져요. 그래서 제비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비를 백성이라고 볼 때 황새와 뱀은 탐관오리를 뜻하겠죠.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백성과 탐관오리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이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바로 4번이겠죠. 여기서 탐관오리를 뜻하는 시어가 관창이죠. 그러니까 미음이 여기 이 위치에 와야겠고요. 그리고 리을 아니면 디귿인데 벼베는 이를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다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 9번 풀 건데 9번이 지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9번을 여기 메모장에 붙였어요. 이 글을 보고 9번을 푸셔야 해요. 9번은 산민에 관한 문제입니다. 윗글의 기역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셔야 돼요. 기역은 가파른 산골짝, 그리고 니은은 평지, 디귿은 고을, 관리입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보십시오. 같이 봅시다. 1번, 기역의 공간은 니은의 공간과 대조된다. 가파른 산골짝은 평지와 대조된다. 말 그대로죠. 평지에서 살다가 고을 관리에게 쫓겨서 산으로 왔죠. 평지는 그 전에 살던 공간, 산은 쫓겨서 올라온 공간. 이런 장소의 대비를 통해서 관리들의 횡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 산민 부부는 기역에서 이웃이 없더라도 니은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고 여긴다. 자, 기역에서, 지금 산에서 이웃이 없어도 평지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금 기역으로 도피해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고요. 그래서 2번도 옳은 선지고요. 3번, 디귿이 없다면 산민 부부는 기역을 택했을 것이다. 고을 관리가 없었다면 가파른 산골짝을 선택했을 것이다.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고을 관리 같은 탐관오리가 없었다면 좋은 평지에서 살지 이런 산에서 살 이유가 없죠. 4번, 니은은 사나운 호랑이가 없는 대신 디귿의 수탈이 존재하는 곳이다. 평지는 사나운 호랑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고을 관리가 있죠. 5번, 니은의 삶을 좋기야 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기역에서의 삶이 척박하고 외롭고 두렵기 때문이다. 평지에서의 삶을 좋겠지라고 말하고 있죠. 이 평지에서의 삶이 좋겠지라고 말하는 건 고을 관리가 없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는데 이 좋다는 건 무엇과 비교해서? 바로 지금의 산에서의 삶과 비교해서 산에서의 삶은 너무 척박하고요. 너무 외롭고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것과 대조되어서 평지에서의 삶이 좋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여기까지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 습수요와 산민은 모두 탐관오리의 착취를 비판하기 위해 쓰인 시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화자의 태도, 관련되는 한자 성어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탐관오리의 착취와 관련된 외부 작품들과 연계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문제를 충실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1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